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은 2011년 9월 19일 주말 일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가볍게 하루를 보람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소식은 총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이제는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운영하는 삼성전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절대 우위의 리더십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한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격차 전진 기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 평택 캠퍼스를 기반으로 차세대 제품을 출시한 2030년도죠. 네, 2030. 2030년까지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선두 업체를 좀 거듭나겠다라고 전략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미래 성장 기반으로 꼽히는 평택 3라인 착공에 좀 임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삼전패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요. 많은 분들은 삼성전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가 P1. 네, 첫 번째 공장을 P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P2. 네, 그리고 세 번째 공장, 여기가 P3라고 불리는데, 이제 막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르면 내년 4월까지 외관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반입이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평택 3라인, 그러니까 2023년 초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평택 캠퍼스는 기존의 1라인과 2라인 함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로 최첨단 제품을 양산하는 초격차 전초기지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기지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3 공장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공장으로 좀 만들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택 3라인이 첨단 메모리 제품인 바로 10나노 네, 미세공정 기술이죠. 요 10나노에 대한 초반급 극자외선 EUV D램과 176단의 이상 7세대 VNAND를 양산하는 첨단 공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2022년도 바로 내년이죠. 그래서 내년에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한 평택 3라인 클린룸 규모를 무려 축구장 25개의 크기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크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현존하는 최첨단 기술을 집약을 했으며, 모든 제품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평택 2라인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품을 모두 담당하는 복합 생산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요때 8월 달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무려 180조 원이죠. 네, 삼전패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80조 원의 투자 규모를 무려 4만 명을 고용을 하면서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총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집행이 됐으며, 연면적은 축구장의 16개 크기인 12만 8,900m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공장이 그 정도 크기예요. 근데 요것보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P3 공장이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EUV D램과 최첨단 7세대 낸드 그리고 5나노 EUV 기반의 파운드리 제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삼성전자는 차세대 공정 경쟁력을 기반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에 제품을 대거
좀 선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D램은 EUV를 적용한 무려 이제 14나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요 14나노 제품을 하반기에 양산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4나노 D램의 5개 레이어층에서 EUV 공정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7세대 176단, 그러니까 V낸드 이제 본격 양산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는 사업 부분으로 봤을 때 평택에 대한 첨단 5나노 공정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직원분들 지금 이 추석 정말 다 쉬고 싶죠. 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바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대형 투자를 이어가며 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기술 부분에서 절대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전반에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좀 D램도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D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현재 41.7% 정도 기록을 하면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요. SSD라고 불리죠. 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대략 한 33.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는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 네,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투자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정도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2030년도까지 네, 보이시죠?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171조 원을 투자를 해서 글로벌 1위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2030 전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써드릴게요. 2030 전략.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난 2019년도에 수립한 133조 원에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38조 원이 추가가 됐죠. 네, 보이시죠? 이렇게 추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파운드리 공정 연구 개발과 생산 라인이 건설의 박차를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모든 산업 영역에서 전례 없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좀 빚어지고 있고요. 각국의 정부가 이제 미래 산업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 유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는 바로 이제 K 반도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실제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삼성전자 소식은 정말 많이 공유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일단 요 내용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달이었죠. 8월 24일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제 지난달, 이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에 미래 준비를 위해서 240조 투자, 네, 240조 투자를 하겠다. 여기에 플러스로 한 가지 더 있죠. 네, 4만 명의 인력 고용, 네, 인력 채용을 하겠다. 정말 저는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실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취업이 잘 안 되는 지금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삼성이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 인력을 채용을 해주겠다. 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많아져야 회사 규모도 커지고 그에 부응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이 이제 개발하는 이제 뭐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가 이제 전 산업 이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산업 지형을 내다보고 있는 선 대응을 하기 위한 좀 전략이다. 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삼성은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무려 총 240조 원이죠. 240조 원에 좀 확대를 하면서 이 가운데 국내만 180조, 네, 상당히 큰 금액을 이제 국내에 집행을 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단 공정 조기 개발과 선제 투자를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14나노 이하의 디램과 200단 이상 낸드에 주력을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는 게이트 얼라운드라고 하죠. 네, GAA.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신기술을 적용을 해서 3나노 이하의 제품을 조기 양산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에 대략 20조 원의 가량의 지금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두 번째로 건설이 되는 이번 파운드리 공장에서도 3나노급 초미세 공정을 좀 들어설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페어점들 삼성은 첨단 혁신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이제 개편을 이제 선도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업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준비를 잘 차곡차곡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에 대한 확대도 좀 보면은 이제 전략사업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죠. 바로 M&A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과 시장 그리고 리더십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외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삼성페어점들 전체적으로 삼성에 대한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